그러면 또 하나,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 종류.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은 명칭은 뭐 이런 다양한 명칭이 붙지만 결국 두 가지로 크게 나눈다. 국민하고의 효력이 있는 법이냐, 조직 내부에서만 효력 갖는 법이냐. 우리가 아까까지 공부한 건 뭐였어요?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인데 법규성이 있는 거, 법규성이 있고로 대외적 구속력, 즉 국민에게도 효력 갖는 법을 법규명령이라고 칭하고, 뭐 보통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이런 거 있고 감사원 규칙도 그런 거로 인정한다. 그거에 대한 논의를 했어. 근데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 중에 명칭이 뭐뭐 훈령, 뭐뭐 고구시 뭐 이런 이름이 많이 붙는데 조직 내부에서 조직 구성원들한테만 근무할 때 지키고 업무 처리할 때 따르도록 하는 조직 내부법 있다. 그런 걸 학문적으로 뭐라 그래? 행정규칙 또는 행정명령 이렇게 부른다. 응? 그래서 개설의, 그래서 의의 동그라미 1번에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앞에 거는 뭐 행정기관을 만드는 법인데 법규성이 없는 걸 통틀어 행정규칙이라고 한다. 법규성이 없는 거 동그라미 2번 보통 명칭 이런 이름 붙는다. 뭐뭐 훈령, 예규, 지침, 고시 이런 명칭으로 주로 많이 붙는다. 근데 이제 나중에 좀 이따 하겠지만 이 명칭이 100%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죠? 일단 대개 그렇다는 거야. 응? 반면에 우리가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은 제일 많은 거 대통령령, 부령인데 그죠?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이름 붙여서 만드는 게 많죠. 자, 그렇게 핵심. 그 다음에 쌍가루 2번을 중시한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 공부한 법규명령하고 행정규칙은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응? 이 차이, 행정규칙 이것만 잘해도 돼. 여기 부분만. 응? 그래서 자, 권력적 기초 그래가지고 행정규칙은 뭐에 근거해서 만든대? 특별 권력을 기초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행사하는 국가의 권력이야. 공권력. 반면에 법규명령은 국가가 모든 사람에게 행사하는 일반 통치권을 근거로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자, 행정규칙의 포인트를 두면 권력적 기초에서 특별 권력을 기초로.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조직 내부 구성원들한테만 효력 갖는 법은 법률, 국회가 만든 법률에 의해 만들어라 이렇게 권한, 근거 따로 필요 없다. 그래서 첫째 줄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상급관청이 하급기관에 대해서 지침 내리는 거라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대해서는 가지는 감독권만 법으로 인정이 되면 감독권만 있으면 되는 거다. 그래서 동그라미 법적 근거 없어도 된다. 그 다음에 3번 법규성 없는 법, 대외적 구속력 없다. 응? 그래서 두 번째 줄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서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일면적, 편면적 또는 일면적 구속력만 있다. 응? 그러니까 행정 조직을 기준으로 안과 밖을 보면 행정 조직 밖에까지는 밖에 있는 국민을 지키라고 구속하는 힘은 없는 거고, 또 조직 내부에 있어서도 상급기관이 하급기관한테 지키라고 만들어요. 그러면 만든 상급기관은 구속을 안 받고 하급기관만 지켜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다 통틀어 일면적 구속력. 응? 근데 법규명령은 만든 자나 하위자나 일반 국민이나 다 지켜야 되지. 양면적 구속력 이란 단어로 공부했었죠. 그 다음에 4번 만들 때 우리 법규명령을 생각하면 법규명령 만들 때 어떻게 돼? 국민하고 효력이 있는 법이니까 문서로다가 조문 형식으로 만들고 또 만드는 절차 과정에서도 법제처심사를 반드시 거치고 대통령령은 또 국무회의 심의까지도 거치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죠? 그리고 국민한테 미리 예고를 해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만들도록 이런 절차들이 있는 반면에 조직 내부법인 행정규칙 만들 때는 특별한 절차나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 말로다가 업무 처리 지침 내려도 되고 구두로도 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차이죠. 그래서 엄격한 절차 형식 요하지 않으며 또 국민한테 알려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니까 효력 발생하는데 공포가 필요가 없습니다. 응? 자, 마지막 법규명령을 위반하면 어떻게 돼?
위법인 행위가 되고 공무원이 위반해도 위법, 국민이 위반해도 위법. 자, 공무원이 위반했다고 치자. 법규 명령에 해당하는 법을 위반한 행위를 했다. 위법이 돼서 소송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공무원 징계받기도 하고 그러죠. 그럼 행정규칙은 행정규칙도 법이다 아니다. 법이다. 다만 누구에게만 효력받는 법이다. 조직 구성원들에게만. 그래서 공무원들 지켜야 될 의무 있어요. 안 지키면 어떻게 돼? 징계받게 된다. 근데 그 위반한 행위가 국민하고 사이에 위법이 되는 건 아니다. 응? 그래서 거기 나와있지. 위반의 효과. 행정규칙에 위반되게 공무원이 행정작용했다면 그런 원칙적으로 위법이 되는 건 아니다. 응? 응. 다만 징계 책임을 지는 것뿐이다. 응? 그래서 법규명령과의 차이를 잘 공부해 두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은 거의 다 된 거야. 응. 그러면 판례 뭐라고 돼 있어요? 응? 자, 우리 판례 분석해 보자. 행정처분이, 그러니까 공무원의 법 집행 조치가, 응? 행정처분이 법규성이 없는 내부 지침 등의 규정.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어? 법규성이 없는 내부 지침 등의 규정. 이게 행정규칙이겠지? 응? 거기에 위반되게 행해졌다 하더라도 그것만 갖고는 위법이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미 읽었던 거 확인하는 거지. 그것만 갖고 위법이 되는 건 아니고, 또 반대로 그 내부 지침 등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 즉 맞게 됐다 하더라도 그것만 갖고 반드시 적법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행정규칙이라는 법은 공무원의 법 집행이 위법인지 적법인지를 판가름하는 절대 기준이 되는 법이 아니다. 셋째 줄, 오히려 법 집행 조치인 처분이 적법인지 여부는 그러한 행정규칙, 즉 내부 지침 이꼬로 행정규칙에 정한 요건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을 게 아니고 일반 국민에 대해서도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성이, 법률 등 법규성이 있는 법령에 위반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잖아, 그죠? 자, 그러고 나면 뭐 종류해가지고 쌍가루 1번 훈령, 지시, 예규, 일일 명령, 고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응? 자, 여기서 다른 거 보지 말고 고시를 보도록 합니다. 응? 칸에 고시를 보니까 어떻게 돼? 동그라미 1번 고시란 건 원래는 행정위원이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식입니다. 응? 근데 이제 모무에 관한 고시라는 명칭으로 뭘 정해놓기도 한단 말이야. 그러면 관련해서 동그라미 2번 고시의 법적 성질은 옛날에는 뭐로만 돼? 행정위원이 모무에 관한 고시 이렇게 정해놓으면 그걸 다 조직 내부법이나 행정규칙이라고만 생각을 해왔어. 근데 오늘날에는 바뀌었어. 행정위원이 모무에 관한 고시라는 명칭으로 뭘 정해놓으면 그 내용을 보고 그게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일 수도 있고 조직 내부법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의 집행이 필요 없이 그 정해진 내용만 갖고도 바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효과를 발생한다면 행정처분이라고 봐야 될 경우도 있다. 응? 그래서 오늘날은 고시의 성질은 한마디로 말할 수 없다. 잘 내용도 분석해 봐야 된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둘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 첫째 줄 끝에부터 그거 밑줄 쳐주자. 법규 명령 형식으로서의 고시를 인정하고 있는 실정법도 있다. 응? 그거 밑줄 쳐주세요. 그 말의 뜻 뭐야? 법규 명령 형식으로서의 고시를 인정하고 있는 실정법도 있다. 그러니까 행정위원이 뭐뭐 고시라고 이름을 붙여서 법을 만들어놨는데 그게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으로 인정되는 것도 있다는 말이야. 그런 거. 그게 바로 행정규제 기본법이 대표적인 예다. 그래서 보니까 그 밑에 행정규제 기본법 소개됐죠? 거기 보면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자. 원래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중요하고 본질적인 건 누가 정해야 돼? 국회가 법률로. 그런데 좀 덜 중요하고 세부 사항은 어떻게 해도 돼? 행정위원회에 위임해도 된다. 그러면 행정기관인 대통령, 총리, 장관, 그 다음에 뭐 지방자치단체 뭐 할 수 있어? 법률로부터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아서 대통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보통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이야.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다만 뭐는 자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거나 아니면 어떻게 돼? 경미한 사항으로서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거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의 성질상 하위 행정기관에게 정하라고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다면 뭐로도 정할 수 있다.
행정기관이 고시 등으로도 정해놓을 수 있다. 그러면 앞에 거 보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련된 사항인데 전문기술적 사항이거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한다면 행정기관에게 고시 등으로 정해라 위임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행정위원이 명칭을 고시, 훈령 이런 거로 명칭을 달고 만들었는데 상위법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위임받은서 그렇게 정해놓으면 그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걸 이미 법으로 명시해 놓은 거예요. 응? 자, 그 마지막 밑줄 친 부분 꼭 알아두고요. 그러면 오른쪽에 판례 공부합니다. 자, 판례 1번 뭐라고 써 있어? 고시, 행정위원이 뭐뭐에 관한 고시, 뭐뭐에 관한 공고 하면서 쭉 뭘 정해놨다. 그 고시 또는 공고의 법적 성격은 일률적으로 판단 내릴 게 아니라 그 담겨진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달리 결정된다 하면서 고시, 행정위원이 뭐뭐 고시라고 만들어놨는데 그게 일반적이고 추상적 성격.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대상이고, 응? 그 계속 같은 일 생기면 계속 반복적인 되는 그런 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는 법의 성격을 가져서 법규 명령이 될 수도 있고 조직내법의 행정이 있지만 구체적인 규율의 성격을 갖는다면 그거는 처분의 성질을 갖는다고 봐야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2번 행정위원회 어떤 고시라고 만들었는데 둘째 줄 공무원들이 따로 집행할 필요 없이 그 고시에 정해진 내용 자체만으로도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는 그건 처분의 성질을 가지니까 소송 대상이 바로 될 수도 있다. 일반 추상적인 성격을 갖는 법이면 소송 대상 안 되는 건데, 그지? 그래서 이거 잘 나옵니다 시험에 고시의 법적 성질에 묻는 거. 그러면 그 밑에 이제 두 가지로 나눴죠. 행정위원회 뭐뭐 고시라고 정해놨는데 이거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으로서 법규 명령에 해당한다라고 한 것도 있어. 그리고 또 처분에 해당한다라고 성질 말한 것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 법규 명령으로서의 고시 인정하면, 자, 행정위원이 이름을 뭐뭐 행정각부의 장관이 뭐뭐 고시라고 이름 붙여서 뭘 정해놨대. 그런데 오른쪽에 보니까 상위법에서 어떻게 했대? 정하라고 권한을 줬대. 그래서 장관이 고시라는 명칭으로다가 상위법에서 정하라고 한 사항 범위를 안 벗어나고 정해놨대. 그러면 그 고시는 뭐야? 상위법과 결합이 돼서 국민하고의 효력 있는 법규 명령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걸 뭐라 그럴까?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라고 칭합니다. 응? 자, 나중에 또 나오게 돼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자, 그 다음에 처분의 성질을 갖는 고시도 있다. 그죠? 처분의 성질을 갖는 고시는 그 자체가 바로 소송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거가 되죠. 그래서 요건 좀 암기. 어떤 거 그래? 응? 항정신병, 정신병 치료약이지. 대항하기 위한, 정신병에 대항하기 위한 치료제 이런 뜻이지. 항정신병 치료제 의료보험 적용되고 안 되고 이런 거 정해놓은 거야. 응? 항정신병 치료제 요양급여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공무원들이 따로 집행할 필요 없다. 그 규정 내용 자체만으로도 제약회사도 환자에게도 병원에게도 건강보험공단하고 사이에 모두 다 권리 의무 관계 이런 걸 바로 직접 발생시키고 변경 소멸시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처분에 해당한다. 외워둬야죠. 응? 1, 2번 보니까 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고시, 그죠? 그래서 1번 같은 거 보면 판례 1번은 제약회사가 소송을 냈었어요. 그럼 제약회사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고 제약회사도 소송할 자격이 있다. 이런 거와 연관이 됐어요. 2번 약제 급여 비급여 목록 급여 상한 금액표 이것도 뭔 내용이 있어? 응? 약값에 대해서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지 의료보험 적용을 하더라도 약값의 몇 프로까지 보험에서 약값을 주는지 병원에다 그런 거지. 상한 금액 어디까지인지, 그지? 그래서 요새 우리 MRI 치료, MRI 이런 거 비싸잖아 원래 병원 가서 찍으면. 근데 그것도 다 보험, 의료보험으로 할 수 있도록, 그죠? 바뀌었고.
요새 이제 우리 저기 뭐야 그 담배 피는 사람들 그 이제 폐 CT라 그래. 폐 CT 촬영 이거 한 10몇만 원씩 했어요. 보험 적용 안 됐었어. 근데 이제 하반기부터인가 보험 적용한다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뭐 한 원래는 10몇만 원인데 본인이 한 2만 원만 내면 이제 폐 CT 찍을 수 있도록. 응? 나는 이번에 작년이구나. 작년 말에 그 폐 CT를 찍었잖아요. 담배를 피니까. 응? 그래서 폐 CT를 한번 찍었어. 그냥 하는 김에 건강보 저 검진하는 통에. 응. 찍은데 폐가 너무나 깨끗하대. 그래서 우리 집사람 막 뭐라 그러거든. 담배 좀 끊으라고 막 했는데 깨끗하게 나와서 깨끗하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3번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라고 행정위원회 결정하고 고시. 이것도 뭐야? 이렇게 고시하면 뭐래? 모든 사람들에게 청소년에게 유해 매체물로 결정된 거 뭐 보여주고 팔고 빌려주고 이런 거 다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다 의무 발생하게 만든다. 응? 이 처분, 이 세 가지 처분성 인정된 거 바로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정된 거 외워두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그 다음에 뭐 내용에 따른 분류 이런 건 넘어간대. 그다음에 효력은 간단하게. 야, 행정규칙은 원래 조직 내부에서는 법이야. 공무원들 지켜야지. 안 지키면 징계 사유 된다 그래서 이건 원래 조직 내부법이에요. 그건 넘어가고. 관련해서 판례를 잘 공부합니다. 응? 판례 183조. 자, 맨 위에 뭐 있어? 어떤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중요. 그러니까 어떤 법 집행 조치의 근거 내지 효과가 어디에 정해져 있어? 조직 내법의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셋째 줄 그쪽에 상대방의 뭐야?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면, 응? 그러면 그거 뭐가 된대?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여기 세 가지. 자, 어떤 법 집행 조치, 처분의 근거 내지 법적인 효과가 조직 내법인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면 그 행위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그의 전형적인 예가 바로 그 밑에 있는 다섯째 줄에 뭐라고? 불문 경고 조치다. 꼭 외우고 시험에 잘 나와요. 자, 불문 경고 조치. 공무원이 뭔가 뭐 잘못 크게 했나 봐. 근데 이번엔 징계 안 하기로 한다. 징계하는 거는 안 하는데 대신. 그래서 그 불문이라는 게 징계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고 대신에 경고로 끝낸다. 경고. 경고는 징계는 아니거든. 그래서 불문 경고 조치. 근데 경고만 받아도 이거 공무원 어떻게 돼? 그 인사관리, 인사기록 카드 거기에 이제 기재하도록 조직 내부법인 인사규칙이 그렇게 돼 있대. 인사관리 카드에 기재가 돼가지고 이 사람 아무리 일 잘해도 표창에서 제외. 응? 그다음에 나중에 무슨 과거에 일 잘해서 무슨 표창 받은 거 있어도 그거 나중에 징계받을 짓 하면 감경 못 받아. 그 사유로 그거 가지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 그 법적인 효과가 조직 내부 규칙에 규정돼 있어. 근데 상대방 공무원의 권리 의무에 직접 불이익한 효과를 미치잖아. 예, 처분에 해당한다. 1번 그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기 1, 2, 3번을 다 중시해야 돼. 그러면 1번 기본 논리 알았죠? 알았으면 2번. 자, 첫째 줄. 건설교통부 내부 지침에 의한 항공노선 운수권 배분 처분. 응? 항공노선을 항공사에 배분하는 거야. 국토교통부. 지금은 국토교통부겠지. 배분했는데 아마 그 노선을 손님 많지 않은 노선 쪽으로 배정받은 항공사가 반발해서 소송을 한다. 그래도 이거 어떻게 돼? 소송 대상이 된다. 응?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그랬죠? 이것도 같은 논리란 말이야. 응? 그 건설교통부 내부 지침이 성질상 말하자면 행정규칙인데 그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행정규칙에 근거해서 법집행 행위한 거잖아. 그렇더라도 위에처럼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소송 대상인 처분을 인정하는 거지. 그래서 항공사가 소송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자, 3번은 두째 줄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 신고자에 대한 시정 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 고시 이렇게 돼 있지. 이거 성질이 행정 규칙이야. 응? 이게 뭐냐면 자, 무슨 소주 회사 3개 회사가 담합을 해서 가격을 다 올렸어. 이 담합하는 거 있잖아. 이런 게 공동행위로 불법행위 한다 그래. 그러니까 담합해서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회사가 우리 공정거래위원회 가서 우리 담합했다는 걸 자진 신고 아니면 자진 신고한 업체는 과징금을 부과 안 하거나 깎아주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내부 업무 처리 지침으로 정해놓은 거야. 그래서 그 행정규칙인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 운영 고시라고 만들었는데 아마 자진 신고한 업체가 있다. 근데 자기한테 뭐야? 감면 안 해주는 거지. 신청을 했어. 감면해달라고 신청했는데 감면 안 해줘. 네. 그와 관련돼서 싸움 난 거죠. 그러면 마지막 끝에 가면 따라서 어떻게 돼?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던 잔대 자진 신고자가 뭐였대? 시정조치 내지는 과징금 감면해달라고 신청을 했다는 거야. 과징금을 나는 자진 신고했으니까 과징금을 줄여달라. 부과를 안 하든지 줄여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마지막 뭐였대? 안 해줘 하고 감면 불인정 통보지를 했다 그러지. 이게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냐 아니냐, 그죠? 근데 처분에 해당한다. 이 논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감면 신청 받고 감면해 줄 수 있도록 뭐 이런 거는 그 위에서 말한 감면제도 운용 고시에서 정했는데 감면 받으려면 이 고시에서 정한 자진 신고자라고 지휘 확인을 받아야 되고 뭐 쭉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지휘 확인을 받지 못하고 불인정 통지를 받으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시정조치, 과징금 감경 또는 면제, 형사고발 면제 등의 어떤 법률상 이익을 누릴 수 없게 되는 효과가 생기고 등등 중간이 있어요. 그럼 시험은 중간 얘기는 다 빼고 낸다고, 그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 밑에 두 줄 밑줄 친 부분 그것만 잘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것도 역시 행정조직 내부 지침, 고시에 의해서 주어진 법적 효과지만 어쨌든 상대방한테 권리 의무에 불이익한 영향을 직접 발생시키니까 처분이다. 응? 1, 2, 3번 꼭 중시하고, 그죠? 자, 외부적 효력. 이거는 이제 그러면 질문. 행정규칙은 조직 내부법이라고 배웠는데 이게 행정규칙 밖에 있는 국민한테도 효력이 있다고 볼 거냐? 어떻게 될까요? 아니라고 본다. 조직 내부법에 불과하다. 그 정도만 하면 돼. 응? 그러니까 다 배운 거예요. 비법규설이다. 그러니까 조직 내부법에 불과하다. 다만 우리가 하나 더 공부한다면 여기서 준법규설이라고 있어. 응? 표에서 준법규설 하나만 봅니다. 근데 준법규설에 들어진 내용이 우리가 공부 이미 했던 거야. 뭐 했던 거? 우리 행정법의 일반 원칙 할 때 자기구속의 원칙이라고 배웠었어. 행정기관이 자기 스스로 만든 어떤 사무처리 기준, 응? 이런 거라도 그거 만들어 놓고 계속 그대로 그 기준대로 쭉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을 해왔어. 일종의 관행이 만들어서 그 기준대로 쭉. 근데 나한테만 불리한 기준을 적용해서 나한테만 불리하게 했다. 그럼 나는 뭐야? 위법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근데 위법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공무원이 행정규칙대로 안 했다? 행정규칙을 위반했다? 이거 갖고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수는 없어요. 근데 뭐 갖고 위법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 불평등한 평등원칙 위반했다. 신뢰보호원칙 위반했다. 나아가 자기구속원칙 위반했다. 일반원칙 위반했다고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으로 싸울 수 있어요. 행정규칙 위반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논리는 그러면 어쨌든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자기가 만든 사무처리 기준을 만들어 놓고 기준을 이제껏 기준대로 쭉 다른 사람한테 적용을 해왔는데 그렇다면 이제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한테는 동일한 기준, 즉 국민한테도 어떻게 돼? 그 내부 사무처리 기준을 과거에 적용해온 기준대로 또 동일하게 적용해야 될 구속을 받고 그렇게 안 하면 국민으로부터 위법이라고 소송 제기될 수 있으니까 즉 결국 행정기관도 이 행정규칙을 국민하고 사이에 제대로 평등, 신뢰보호에 맞게 적용해야 되는 구속을 받죠. 그럼 그대로 그렇게 안 하면 위법의 효과가 발생하잖아. 물론 위법은 행정규칙 위반했다고 위법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일반 원칙 위반이라는 이유로 위법이 되지만 어쨌든
그러면 행정기관은 행정규칙을 국민하고 사이에서도 평등 신뢰보호에 맞게 적용해야 될 구속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점을 가지고 이 학설 이름은 주은법규설이라고 그러는데, 주은법규설이라는 이름 자체를 그렇게 중시할 필요는 없고 내용을 중시한다.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은 이미 설명이 된 거니까, 우리 자기구성 원칙 공부할 때 했던 거니까 여러분들 꼭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밑에 판례로 바로 가세요. 자, 판례 1번이나 2번 그냥 한 대 묶어보면 1, 2번. 1번 보자.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해서 업무 처리 지침 정해서 내려보내거나 법령을 해석 적용하는 기준을 정해서 내려보내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내용적으로 이런 것들은 뭐 명칭은 뭐뭐 훈령, 예규, 뭐 지침 이렇게 명칭이 붙겠지만 그러더라도 그 성질은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는 법이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에 대해서 구속하는 힘은 없는 거다. 또 2번 명칭이 뭐뭐 훈령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훈령은 일반적으로 뭐래? 응? 조직 명칭이 뭐 이런 다양한 이름이 사용 명칭이 어떤지 불구하고 공법상의 법률관계 내부에서, 그러니까 이제 행정조직 내부에서 공무원들 지켜야 될 기준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하고 사이에서 효력 갖는 건 아니다 그 말이죠. 1, 2번 다 같은 얘기예요. 자, 1번이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1번. 그러면 그런 거로 판명난 법들 이름 1번, 3번 보니까 뭐야? 서울시 토지형질 변경 등 행위 허가 사무 취급 요령. 그러니까 이게 원래 띄어쓰기 해야 되는데, 그지? 그러니까 토지 형질 변경을 허가할지, 이 허가하는 업무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업무 처리할 때 따라야 될 사무처리 요령을 정해놓은 거야. 응? 조직 내부에서 공무원이 이 사무 관련 업무 처리 요령을 정해준 거. 응? 이거 결론은 뭐야? 행정규칙에 불과한 법이다. 조직 내부법에 불과. 응? 그러면 이 규정 이 기준대로 했다 그래서 적법? 이 기준 안 따랐다 그래서 이거 위반에 따라서 바로 위법?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그럼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됐고, 행정규칙인 거 본 거고. 그 다음에 뭐 그런 비슷한 이치. 응? 자, 그 다음에 6번 판례 체크합니다. 나머지는 비슷하니까. 6번. 야, 6번은 첫째 줄 개인택지 운송사업면허 나왔지? 개인택지 운송사업면허 오면 이미 공부했던 사람 뭐 생각나? 특허, 재량. 이 재량이고, 그 면허 기준을 정하는 것도, 면허 내주는 기준을 정하는 것도 재량이었습니다. 응?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개인택시 면허 내주는 기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 행정규칙, 그죠? 또는 행정규칙 중에 뭐? 재량준칙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재량준칙 마지막 줄에 보면 그 넷째 줄 오른쪽에 보면 그 행정청이 설정한 기준 설정 변경해 놓은 게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은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돼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 행정기관이 개인택시 면허 내주는 기준 이렇게 정해놨지? 그거 뭐야? 뭐 불합리하다거나 타당하지 않다 이렇지 않은 이상 법원도 가능한 한 행정기관의 의사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응? 이런 얘기입니다. 행정규칙도 재판할 때 그것만 가지고 위법인지 아닌지 가리는 건 아니지만 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그것도 재판하면서 참고사항으로 해서 가능한 행정기관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뜻. 그래서 그 다음에 자 8번 체크하자. 그죠? 자 8번을 보면 누가 정했대? 문장의 주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해놨어. 자 정한 법의 이름은 뭐야? 응? 두 번째 끝에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 기준 또는 심사 지침 이렇게 두 개 체크. 그리고 결론 성질은 뭐다? 행정규칙이다. 응?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세요. 응? 그러면 아까 7번 한 거지. 이때 뭐 행정처분이 적법이냐 위법이냐 할 때 이거 적법 위법을 판가름하는 절대 기준은 아니지만 참고하는, 응? 그거는 불합리하지 않게 만들어진 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은 이걸 참고 기준으로 삼아도 문제될 거 없다 그러잖아, 그죠? 재판에서. 응? 자, 9번 꼭 체크. 9번 제목 이름 국가보훈처에서 만들었나 봐. 법 이름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이건 뭐 그 위원회 운영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해놓은 거네. 뭐 응? 미호는 몇 명으로 하고 뭐 등등 이런 거. 성질 뭐라고? 응? 행정규칙, 그죠? 자, 그러면 쭉 모아놨다. 다음 페이지. 법규성이 없는 행정규칙이라고 본 사례. 2번 개인택시 운송사 면허 업무 처리 요령. 4번 체크 이미 시험에 났다. 4번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부당한 지원행위인지 아닌지 심사하는 지침. 여기서 부당한 지원행위는 기업들 간에 서로 막 재벌그룹 보면 막 회사 일감 몰아주고 막 지원해주는 일감 몰아주기라고 우리 뉴스에 많이 나오지. 그런 거 이제 부당한 지원행위. 이거는 시장 경제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는 행위란 말이야. 그거 이제 아니지 심사하는 지침 정해준 거야. 그 다음에 또 뭐가 볼까?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게 요새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않더라고. 17번은 꼭 체크.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상의 낙찰자 적격심사제 관련 규정. 야,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특이합니다. 자, 지금 끝에 보면 낙찰자 적격심사제 관련 규정 이렇게 돼 있지. 근데 이거 어디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법률에, 또 대통령령, 시행령에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요 내용의 규정이 법률하고 대통령령에 들어있대. 그런데도 뭐야? 이거 내용, 요 부분만은 법률하고 대통령령의 규정이 있는데 시행령에, 그러니까 시행령, 대통령령 속에 낙찰자로서 적격이냐 아니냐, 적격 심사제 관련 규정, 요 부분만은 뭐라는 거야? 결론이, 맨 밑에 보면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 사무 처리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내부 규정에 불과하대. 그치? 행정 규칙에 불과하대. 자, 줄여서 공부하자. 대통령령, 시행령에 들어있는 건데, 들어있는 부분인데 낙찰자 적격 심사제 관련 규정. 이 부분은 만들어놓기는 시행령으로 만들어진 속에 들어있지만 그런 조직 내부의 사무처리 규정을 정해놓은 데 불과하다. 내부 규정에 불과하대. 그죠?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거 비슷한 게 또 있어. 20번 가면 또 있어. 그죠? 20번 가면 뭐 있어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작성 요령. 그죠?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작성 요령. 그거 읽어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이거는 법률의 위임까지 받아서 만들어 놓긴 했대. 법률의 위임까지 받아서 만들어 놨는데 그 내용을 보건데 이거 뭐야? 행정 규칙의 성질을 갖는 거에 불과하대. 응? 그러니까 아까 17번 보니까 시행령에 들어있는 규정인데 내용적으로는 행정 규칙에 불과하다. 또 이거 지금 20번은 뭐야? 응? 시행 규칙에 들어있어. 그죠?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작성. 시행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데도 그 내용적으로는 행정 규칙에 불과하다. 응? 20번 법률의 위임까지 받고 만들어왔는데도, 그죠? 내용을 보고 판단했네요.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잘 나온 게 뭐냐? 25번도 잘 나왔어. 응? 한국감정평가업협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토지보상 평가 지침이란 걸 만들었는데 요거 행정규칙이라 그랬다. 외워둬야 돼. 암기할 거. 그 다음에 27번 최근에 또 시험 나왔어요. 26번도 알아두고. 26번은 앞에서 공부할 때 한번 나왔었다. 뭐 할 때 나왔는지 기억하는 사람? 개인적 공권 성립하는데, 개인적 공권은 헌법에 의해서도 법률에 의해서도 법규명령에 의해서도 또 행정행위에 의해서도 공법상 계약에 의해서도 관습법에 성립될 수 있는데 행정규칙에 의해서는 성립될 수 없다. 그래서 서울시장이 정한 철거민 뭐 특별 주택 공급 특별 규칙 이렇게 거기 요건에 해당하는 자라도 자기 뭐야 시형 아파트 분양권 달라고 신청할 권리 인정 안 된다. 그런 거 할 때 나왔었어. 행정규칙으로 봤었죠? 26번. 자, 27번. 뭐 하여튼 줄여서 공부하자고. 여자. 교육공무원 보수 업무 등 편람. 2006년도 건 문제 되는 건데 하여튼 교육공무원 보수 업무 편람. 법규명령 아니다. 조직 내부법의 행정규칙이다. 또 28번. 아까도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 그죠? 이거 아까 했었지? 네. 나오고. 29번도 했었고. 그죠? 그 다음에 30번.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공사 낙찰. 여기도 뭐 나왔어? 낙찰 적격 심사. 그럼 공통으로 기억하면 되겠다. 낙찰자 적격 심사 기준. 이거 내용적으로 행정규칙이다. 자, 그 다음에 이상한 게 하나 있어.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 사례라고 제목 다른 거 있죠? 잘은 안 나오는 표인데 하여튼 기억해야 돼요. 거기 보면 첫째 줄에 법 이름이 나와 있지? 과거의 건설부 훈령, 건축사 사무소 등록 취소시키고 폐쇄시키는 조치할 때 관한 규정인데 이 성격 뭐야 이거? 행정규칙이야 이거. 조직 내부에서 담당 공무원들 담당 업무 처리하는 기준 정해준 거야. 그런데 끝에 가니까 어떻게 돼? 응? 청문이라는 절차를 안 거치고 건축사 등록을 취소시킨 조치는 위법이라 그랬거든. 응? 그러면 이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은 규정을 어디에 해놨어? 이 훈령에다 규정해 놨거든. 훈령에서 정한 청문 절차를 안 거치고 등록 취소한 건 결론이 위법이래. 그럼 우리가 아까 배운 훈령에 위반된 처분을 한 거잖아. 행정규칙에 위반된 처분을 했는데 원래 행정규칙 위반된 행위라도 위법이 안 된다 그랬잖아. 근데 이거는 행정규칙에 위반된 행위를 했는데도 물어봤어. 위법이라고 봤잖아. 이거 참 희한하다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예외. 응? 그 다음에 그 밑에 행정규칙이 대외적 효력을 갖는 경우 이거는 아까 공부한 거 우리 자기구속 원칙 판례. 그래서 또 한번 읽어봐.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는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 갖는 법인데 둘째 줄. 자,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요거는 이제 여기서 끊고 요거는 법령 보충규칙에 관한 얘기고 그 다음 자 재량권 행사의 준칙을 정해놓은 행정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인정되면 정착되면 평등,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자기가 만든 행정규칙 상대방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는 자기 구속을 받게 되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돼? 대외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그죠? 이렇게 관행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행정기관은 그걸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에 맞게끔 동일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국민한테 구속을 받는다. 그렇게 안 하면 뭐가 되니까? 위법으로 인정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행정규칙이 원래 행정규칙은 위반해도 국민하고 위법되는 건 아닌데 이 경우는 위법으로 인정되니까 그런 점을 말한 겁니다. 이거 중요한 판례. 그지? 그러면 그 밑에 2번 제목은 뭐야? 자, 간단히 말하면 둘째 줄 이른바 행정규칙이나 내부 지침은 일반적으로 조직 내부에서만 효력까지 뿐 대외적으로 국민에게 구속력 갖는 건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법 집행조치가 행정규칙에 위반됐다고 해서 그것만 갖고 곧바로 위법되는 것도 아니고 그 기준대로 했다고 해서 그것만 갖고 곧바로 적법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제대로 만들어진 행정규칙이라면 재판을 할 때 위법 적법 가릴 때
이게 뭐야? 참고하는 사항으로는 되지만 이것만 가지고 위법적법 가리는 건 아니거든. 위법적법 가리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에 위반됐느냐고. 행정규칙도 참고는 한다. 응? 그러나 이거 가지고 위법적법을 가리는 기준은 아니다. 이거지. 응? 문장. 그 다음에는 뭐 근거 및 한계. 아예 이건 뭐 따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응? 이제 넘어가도 되고요. 자, 그 밑에 판례. 다시 정리해봐요. 키워드 따라가면 우선 눈에 개인 택시 면허 보여?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 줄. 개인 택시 면허 그러면 특허라는 조치야. 특허 재량. 그럼 면허 기준을 정하는 것도 면허 내주는 기준 정하는 것도 재량. 그렇다면 행정기관이 면허 내주는 기준을 정했는데 그게 무슨 뭐 완전히 불합리하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는 인정. 그죠? 그래서 그런데 그 기준이 너무나 불합리하게 정해졌다면 그거는 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 돼서 위법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밑으로 가면 밑줄 안 친데 봐. 행정위원회 개인 택시 면허 내주는 기준을 정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 자, 키워드 이거 밑줄 쳐주세요. 밑에서 두 번째 셋째 줄 무사고 운전 등의 성실 의무를 반드시 동일한 회사에서 이행하였을 것. 이게 문제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좀 각색을 해보면 아마 개인 택시 면허 받으려면 무사고 운전 경력이 몇 년 이상일 것. 단 이 무사고 운전을 반드시 동일한 회사에서 충족을 해야 된다는 거지. 아니 그 무사고 운전 경력만 뭐 5년 이렇게 되면 되는 거지. 어느 회사에서 운전을 했건. 근데 왜 반드시 동일한 회사에서만 그 5년을 채워야 된다라고 하느냐.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거지. 왜냐면 그 사람은 무사고 운전 경력 5년을 채우기 위해서 응? 거기를 옮기면 거기 근무했던 건 다 꽝이 되잖아. 응? 그러면 회사에서 갖은 구박을 하고 막 해도 회사를 못 옮겨. 이거 자체가 뭐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로막는 거예요. 우리가 직업 선택의 자유는 어떤 직업을 택할지 뿐만 아니라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그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기준을 만든 거죠. 왜 꼭 동일한 회사에서 채우라고 하냐? 이거는 불합리한 기준 만들어서 그 재량 기준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결론이죠. 그래서 무사고 운전 경력을 반드시 동일한 회사에서 이행할 것. 이거는 뭐라고? 문제되는 기준이다. 응? 잘못된 기준이라고 판정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성립 및 효력 발생 요건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우리 아까 다 얘기한 거고 즉 판례를 보자. 판례를 보니까 자, 첫째 줄에 서울시에서 정한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 처리 요령 나왔죠? 이거 성질 뭐겠어? 행정규칙이다. 조직 내부에서 담당 공무원들 사무 처리하는 기준 정해준 거다. 행정규칙은 언제 어떻게 하면 효력 발생하는 거야? 응? 셋째 줄 보니까 이거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규 명령이야. 국민에게 알리는 행위 공포가 필요하지만 이거는 국민에게 알리는 공포가 필요 없다. 그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되면 그때부터 효력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국민에게 알리는 공포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 거 뜻입니다. 6번 체크. 야, 행정규칙도 법에 어긋나게 만들거나 하면 하자 있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하자 있게 만들면 법은 조금이라도 하자 있는 거 만들었다고 판명 나면 다 무효가 돼버립니다. 법규 명령에서 공부했죠? 하자 있는 행정규칙도 일반 추상적인 법이야. 조직 내부법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동일한 논리를 적용받습니다. 자, 통제 보세요. 통제 밑에 입법적 통제. 아까 우리 법규 명령에 대한 통제에서 국회가 하는 직접적 통제, 간접적 통제 했었죠? 그러면 이 행정규칙 만들고 하는 거는 행정부 조직 내부의 일이거든. 그러니까 국회도 그거 뭐야? 국회도 존중해줘야 됩니다. 행정조직 내부의 일에 대해서는 권력분리 원칙상. 따라서 입법적 통제 보면 우리나라 현행법상 국회가 행정기관이 만드는 조직 내부법, 행정규칙을 효력이 생기려면 국회에 동의를 얻어라 이런 거라든지 국회가 직접 효력 없애는 결정을 한다 이런 거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는 없다? 직접적 통제는 없습니다. 국회가 하는 거. 직접적
통제는 없고 다만 다양한 간접적 통제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들 뭐 근무 기준 요새 같으면 저런 거 있잖아. 아까 국립묘지 뭐 안장 뭐 이거 대상자 기준 이런 것도 행정규칙인데 그런 거 그 국가보훈처 장관인가 뭐 불러다 놓고 누구 뭐 전두환 씨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는 뭐 이거 규정을 바꿔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정치적 압박이 얼마든지 하지, 그지? 그래서 간접적 통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직접적 통제는 없습니다. 법규명령은 직접적 통제 방법 있었어 없었어? 있긴 있었어.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그지? 사후 승인 안 해주면 그럼 없어지게 하잖아. 일부 있었지만 행정규칙은 그런 게 없습니다. 자, 사법적 통제. 자, 행정조직 내부법인 행정규칙은 행정수행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국민하고의 효력 갖는 법도 아니고, 응? 그죠? 일반 추상적인 성격의 법인데다가 그 자체가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도 아니고 하니까 결국 소송은 국민이 권리를 침해받거나 의무를 부여받거나 해서 자기의 법적인 권리 침해됐을 때 구제받기 위해서 하는 게 소송 아니야? 근데 이건 국민의 권리 의무 발생시키는 거고 직접 상관이 없으니까 처분이 아니죠. 응? 그래서 자, 동그라미 1번 원칙 뭐라고?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규칙 그 자체는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소송 대상이 안 되면 법원은 국민이 소송을 제기해 오면 소송 대상이 되는 건지 아닌지 심사해서 대상 안 되는 거 갖고 소송했으면 재판을 거부, 각하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법원에 의해서 심사돼가지고 무효화되고 이런 건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법원에 의한 통제 대상은 안 되는 게 원칙. 단 동그라미 2번 예외가 있습니다. 이번에 예외 보면 첫째 끝에 예외 행정규칙 그 자체에서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럴 때는 헌법소원 제기할 수도 있고 또 재량준칙이 아까 뭐야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때가 있다. 그럴 때는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알아두고요. 그럼 밑에 판례들이 쭉 나오는데 뭐래요? 1, 2, 3번은 원칙 얘기죠. 다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1번 아까 개인 택시 면허 우선순위 정해주는 거 있죠? 이거 행정규칙이야. 이거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고. 자, 2번의 핵심 단어는 뭐죠? 첫째 줄 끝에 내신성적 산정 기준에 관한 시행 지침 이거예요. 내신성적 산정 기준에 관한 시행 지침. 이게 법 이름이야. 그거 누가 만들었어? 교육부 장관이 만들어가지고 시도 교육감들에게 내려보낸 거야. 이거 성질 뭐야? 조직 내부에 사무처리 기준 정해준 행정규칙에 불과. 따라서 이거 가지고 이 지침, 내신성적 산정 지침 이거 가지고 바로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학생들이. 그 다음에 3번은 법 이름이 뭐죠? 첫째 줄에 학교장 교사 초빙제 실시. 경기도 교육청에서 만들었대. 학교장 교사 초빙. 우리 옛날에는 나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나 때는 국민학교라고 불렀지만 교장 선생님은 다 임명하는 거잖아 위에서. 지금은 어떻게 돼요? 임명하는 자리가 아니고 되게 소규모 학교 같은 데서는 그런 것도 하고 많이 확산된 것 같은데 그 외부에 공고를 내. 우리 학교에 교장 선생님으로 지원하실 분 해가지고 공고를 내요. 그러면 이제 지원해 온 사람들 해가지고 학부모하고 뭐 이렇게 그 위원들 해가지고 이제 면접 보고 해서 그 공약 듣고 이렇게 뽑아요.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면 뭐 잘 뽑으면 그 우리 애들이 이제 소규모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공모제로 오신 그 모셔가지고 교장 선생님, 여자분이 뽑혀갖고 이렇게 또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나 교사를 임명으로 안 하고 초빙, 외부에서 요 실시에 관한 거 행정규칙이다. 그래서 다 뭐래? 행정규칙은 그 자체가 일반 추상적인 규정이고 국민에 대한 바로 직접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처분 아니라서 행정소송 대상도 안 되고 국민의 기본권 직접 침해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헌법소원 대상도 안 되는 거다. 이게 1, 2, 3번 얘기야. 이 원칙론이지. 하지만
4번 예외가 있을 수 있다. 그죠? 아까 예외. 재량준칙 되풀이 시행 관행 이룩되면 평등원칙 신뢰보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자기가 만든 기준대로 따라야 될 자기 구속을 당하게 되고, 그럴 때는 대외적 구속력을 갖고, 그럼 행정규칙인데 재량준칙인데 대외적 구속력 가지면 그때는 그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거. 응?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예외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 행정적 통제, 국민에 의한 통제는 변론점이 없고, 그 다음에 자치입법에 대해서 간단히 조례 규칙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자, 자치입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례와 규칙이에요. 응? 그런데 자, 근거. 자치입법의 쌍거리 본 근거의 동그라미 2번을 보십시다. 조례에다가 포인트를 두세요. 응? 자, 2번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법령. 그럼 법령의 뜻은 알죠? 우리가 배운 법률과 법규명령 합쳐서 법령이라 그러는 거야. 응? 응? 자,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 지방자치단체지.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 국가 법령 위반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다. 단, 자, 어떤 내용의 조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세 가지네. 권리 제한,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 이 세 가지 사항에 관한 조례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응? 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분석해 보면, 그러면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거예요.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 이거는 주민들에게 침익적인 불이익한 내용의 조례지. 침익적인 내용의 조례는 법률로부터 위임을 받아야 돼. 위임 없으면 못 만드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주민에게 이익 주는 내용의 조례는 법률에 위임 없어도 첫째 줄의 뜻이 국가의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만들 수 있는 거야, 알아서. 그렇죠? 그런 얘기가 되죠. 침익적인 조례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만, 수익적인 내용의 조례는 위임 없어도 돼. 그지? 그러면 쌍가로 3번, 한 개의 동그라미 1번. 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무는 어떤 사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자치사무하고 국가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자체에게 위임된 단체 위임 사무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조례로 정할 수 있어요. 단, 그래서 기관 위임 사무는 국가의 사무인데 누구한테 위임한 거야?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위임한 사무가 기관 위임 사무야. 그러면 이 기관 위임 사무는 국가 사무로서의 그 본질이 안 바뀝니다. 국가의 사무인데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위임해서 처리하게 하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의 하급 행정기관에 지휘해서 그 국가 사무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 사무처리 효과는 당연히 국가에게 돌아가는 거고. 자, 그러니까 둘째 줄에 기관 위임 사무는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사무가 아닌 겁니다. 단 예외가 있을 수 있어. 기관 위임 사무에 속하는 사무지만 법령에서 어떻게 돼? 지자체도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이 있다면 그때는 가능하다. 기관 위임 사무도.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중시. 자, 동그라미 2번 두 줄 쭉 읽어보래. 아까 위에서 했었지. 권리 제한,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만 만들 수 있고, 이때 위임은 어떤 위임이라도 괜찮다. 우리 앞에서 했잖아. 그러면 국가가 국민의 권리 의무 사항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정하는 건데, 그죠? 근데 위임할 때 어떻게 해야 돼? 국가 행정기관에게 위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절대로 포괄적 위임하면 안 되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해야지. 그런데 우리가 포괄적으로 위임해도 되는 거 두 가지 있다 그랬어. 뭐 있었어요? 조례로 주민의 이런 거, 주민의 권리 의무 사항 정하라고 위임할 때. 두 번째, 자치법적 사항. 응? 그래서 뭐 생각나? 응? 각 국가 유공자 단체의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자치법적 사항에 속하는 것으로 국회가 직접 안정하고 각 단체가 정관으로 알아서 정해라 하고 포괄적으로 위임해도 괜찮다. 기억나죠? 그래서 조례하고 자치법적 사항에 속하는 거는 포괄적으로 위임해도 되고 하는 거 연관되죠. 자, 여기까지가 중심. 자, 그러면 판례.
판례 1번 하나 체크해보자. 지방자치단체에서 뭐야? 애가 셋 있는 집은 양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정했는데 이거 법률에 위임 없어도 만들 수 있는 걸까? 아닐까? 만들 수 있어. 왜?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부가 벌 주는 거 아니거든. 이익 주는 거니까 법률에 위임 없어도 만들 수 있다. 국가의 법령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되는데 국가의 법, 우리나라 지금 저출산이라서 난린데 국가 여러 법도 출산 장려하도록 다 법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국가의 법에 어긋나는 내용도 아니고 법률에 위임 안 받아도 지방자치단체마다 알아서 만들 수 있다. 응? 1번. 야, 전번에 그 상복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언론이 그렇게 폈는데 자, 그 경상북도 상주시인가 시 인구가 유대되면 뭐 얼마? 인구 10만인가 5만? 근데 뭐 인구가 줄어서 뭐 5명인가 2명인가 모자라고 이제 그 기준을 못 채웠는데 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그 전 직원들이 다 까만색 옷을 입고 출근했다 그랬고 이제 언론에서는 그 상복 입고 출근 막 이런 식으로 기사를 뽑았었지. 근데 엊그제 보니까 또 그걸 어떻게 노력해갖고 또 그 전입을 받았는지 애가 태어났는지 채웠다 또 이렇게 나온 것 같아 제목 보니까. 지방은 난리란 말이야. 응? 지방은 인구가 계속 줄고, 응? 인근 시구랑 이제 통폐합해서 하나의 시로 돼야 되고 막 이렇게 되면 공무원 자리도 계속 줄지 그러면. 응? 단체장이 하나 없어지고 시의원, 구의원도 줄어야 되고 앞으로 다 예상되는 거야, 그죠? 계속. 그러면 인구가 줄니까 담당할 공무원의 담당 그 인구 수도 줄어드니까 공무원도 줄어야 되고, 그죠? 이렇게 되죠. 앞으로 공무원 줄을 이유는 차고 넘쳐, 그렇지 않아요? 자동화, 무인 기계 뭐 많이 들어오고, 그죠? 응? 인구 줄고 그렇게 되죠. 자. 자, 2번은 뭐라 그랬어? 두 번째 끝에 법률의 위임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해놓은 조례는 무효. 하자 있게 만든 조례잖아. 하자 있는 법은 다 무조건 무효야. 그러면 3번 판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차고지 확보 제도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화물차 같은 거 있잖아. 큰 차 이제 행정기관 뭐 시군구청 가서 자동차 등록을 해야 된다 말 이렇게 번호판도 나오고 하는데 자동차 등록을 할 때 요건이 있어. 그 화물차 같은 경우는 몇 톤 이상 화물차는 자기네가 주차시킬 차고지를 확보했다는 걸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차량 등록을 받아주는 거야. 등록 받아주고 번호판 내주고, 그죠? 그러면 그 차고지 확보 제도를 규정한 조례안 법률의 위임 근거 이때 법률의 근거는 이때. 여러분 차고지 확보 제도는 이익 주는 주민에게 이익되는 조례야, 침익적인 조례야? 침익적인 거지. 의무를 부과하는 거잖아. 차고지 확보해라. 그래야만 등록을 받아준다. 그죠? 침익적인 내용의 조례야. 그러니까 반드시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지. 위임은 있는데 문제는 뭐래? 법률의 위반, 상위법에 위반된 내용으로 정해서 역시 하자 있는 조례에서 무효가 된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법률에서는 2.5톤 이상 화물차는 차고지 등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조례에서는 1톤 이상 화물차는 그 차고지 증명서를 제출한다. 더 강화한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되지, 그지? 법률에 위임 받았어도 법률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 정해놔야 했는데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확대해 놓은 거라 이건 문제가 됐다는 그런 점. 자, 4번을 매우 중시합니다. 4번 판례. 자, 4번 판례는 첫째 줄 문제를 봅시다. 첫째 줄이 문제 상황이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려고 하는 특정 사항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뭘 정해놓으려고 하는 사항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 이미 국가가 어떻게 돼? 법령으로 정해놨대. 이런 상황. 응? 자, 첫째 줄이 문제 상황이에요. 어떤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 바꿔보자. 국가가 이미 어떤 사항에 대해서 법령으로 이렇게 다 정해놨어. 근데 인천시는 국가의 법령과 다르게 정하려고 해. 그러면 국가의 법령으로 정해진 것과 인천시가 다르게 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야. 응? 그러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없다?
그 국가의 법령이 어떤 목적, 어떤 취지로 정해진 거냐에 따라서 다르게 정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다 이거야. 뭐 있는 경우에 초점을 두면 어떻게 돼? 국가가 어떤 사항에 대해서 법으로 국가의 법령으로 이미 정해놓긴 했는데 그거를 전국에 다 똑같이 따라라 이렇게 이런 목적으로 만들었다. 게 아니고 하나의 가이드라인, 전국적으로 어떤 이런 기준을 이제 제시하는 내용의 규정이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각 실정에 따라서 거기에 그 기준점에서 뭐 좀 상하로 더 이렇게 뭐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취지라면 어떻게 돼? 그러면 지자체가 국가의 법령과 좀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자, 국가가 이미 법으로 정해놓은 사항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다가 다르게 정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어떻게 돼? 첫 번째는 뭐야? 조례로 정해놔서 두 번째 끝에 국가의 법령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 그러니까 국가의 법령 정해진 목적을 크게 해치는 거 아무것도 없을 때. 또 어떤 경우? 응? 국가의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했더라도 국가가 제정한 법이 반드시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똑같이 하게 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지자체마다 실정에 맞게 별도로 정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으로 취지. 그치? 그러니까 이 뒤쪽에다 신경을 쓰자. 그러니까 어떤 때 허용된다. 국가가 정한 법과 다르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거. 전국에 획일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 실정에 맞게끔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다. 그러면 그치? 예를 들면 뭐 이거는 국가의 법령으로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한 달에 뭐 30만 원 지급한다. 생계비 지급. 국가가 법률로 정해놨어. 그러면 이거 전국적으로 딱 30만 원만 다 주라는 얘기냐? 그게 아닌 거라고 해석이 된다면 그거는 최소한 30만 원은 줘야 된다. 최저선으로 30만 원 정해놨다. 그러면 뭐 인천시는 우린 좀 더 주고 싶다. 그럼 뭐 40만 원 주는 내용으로 조례를 정할 수도 있는 거지. 예, 그런. 그 다음에 그래서 5번도 비슷한 거. 4, 5번이 같은 얘기. 그 다음에 6번 알아둡니다. 6번은 이게 지금 여기 이 조례로 공부하지만 이거 다 뭐하고 연관되냐면 뒤에 소송 파트에서 뭐가 있어요? 민중소송, 기관소송 뭐 이런 거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자 6번 판례 보니까 자 맨 밑에 밑줄 친 거 있죠? 지방의회에서 통과시킨 내용이 의결한 조례 내용이 전부 위법은 아니고 어떻게 했대? 일부만 위법이래. 법원이 소송 제기를 받아서 심사를 해보니 지방자치단체에서 통과시킨 조례의 내용이 전부 위법은 아니고 일부만 위법이래.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된대? 법원은 일부 취소 판결 못 내리고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야 된대. 응? 그게 포인트예요. 왜 그럴까? 만약에 일부만 위법이라고 일부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버리면 그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 내용 뺀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 이제 그 부분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라는 법을 정하는 모양새가 돼요. 안 그러겠어요? 법원이 조례라는 법을 제정하는 결과가 돼버리잖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법원으로서는 일부만 위법이라도 그 일부만 취소하면 안 되고 전부 취소. 그러면 판결의 취지를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참작해갖고 다시 새로이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법원이 조례를 직접 정하는 모양새 그 결과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게 이유입니다. 그래서 6번 중시. 그 다음에 8번 중시. 자 8번은 첫째 줄 이른바 옴부ds맨이라고 이건 행정학에서도 다룬 건데 합의제행적인 옴부ds만 키워드.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응?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 도지사를 일반화시키면 어떻게 돼?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설치. 자, 옴부ds만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설치. 이거 법률에 위임 받아야만 정할 수 있는 거냐? 지방자치단체가 각자 조례로 자치단체마다 알아서 조례로 정하고 도입할 수 있는 거냐? 어떤 거래?
옴부즈만 제도 도입은 지자체마다 조례로 각자 정할 수 있는 거다. 정하고 도입하면 되지 법률에 꼭 위임을 받아야만 하는 건 아니다.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다. 응? 옴부즈만 제도 도입. 자, 거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